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집인데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곳이기에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금전운과 재물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지요. 특히 요즘처럼 봄 기운이 완연하고 날이 따뜻해지는 5월과 6월은 1년 중 이사를 많이 가시는 시기인데요. 따뜻한 봄철은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이기에 집의 기운 또한 가장 또렷하게 느낄 수 있는 때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맘때 집을 옮기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천억 원대 자산을 이룬 어느 분께서는 어려웠던 시절 좋은 집으로 이사간 후부터 신기하게 돈복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이 집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있는 한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살수록 금전 흐름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차곡차곡 쌓이며 대운까지 함께 따라오는 집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팔지 말아야 할 좋은 집의 조건과 돈복이 술술 들어오는 집을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집이 살수록 운이 쌓이는 집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선조님들의 풍수 지혜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예로부터 집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으로 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집은 곧 사람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며 그릇의 모양과 자리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보셨던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는데요. 좋은 집에 오래 머물수록 그 집에 좋은 기운이 사람에게 스며들고 그 스며든 기운이 다시 긍정운과 재물운으로 이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큰 대운으로 발현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좋은 집에서는 절대 함부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풍수학적으로 좋은 집에 들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도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돈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기운이 좋지 않은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복도 새어나가게 되고 금전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그렇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좋은 집의 징조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좋은 집의 징조는 바로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첫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밝고 환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어두컴컴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풍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과 집의 기운이 잘 맞는지 아닌지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집이 나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집이 나에게는 최고의 명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가셨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집에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하다,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든다는 느낌을 가족 모두가 공통으로 받게 된다면 그 집은 여러분과 잘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 돈을 벌고 있는 분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요. 그분이 집에 들어섰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집의 금전운은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여기 참 좋다,
마음이 풀린다고 하신다면 그 집에 들어가신 후부터 금전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살고 계신 집에서도 이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밖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역시 우리 집이 최고구나, 정말 아늑하고 포근하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신다면 그 집은 여러분에게 돈복을 가져다 줄 진짜 명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친 심신이 충전되는 듯한 기분이 들고 자꾸만 집에 머물고 싶다는 그런 감정이 든다면 절대 가볍게 떠나실 집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잘 맞는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운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금전운과 인생을 바꿔놓는 대운까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이런 편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함부로 이사를 결정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머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집의 징조는 바로 식물과 동물이 보내는 신호인데요.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시는 부분이지만 풍수학적으로 보면 그 어떤 신호보다 정직한 신호라고 하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화분을 키우는데 어떤 집에서는 시들시들하던 식물이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잎이 푸르게 살아나고 꽃까지 피우는 경우 말입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집은 곧 지기, 뒤에가 좋다는 뜻이며 햇빛과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풍수에서는 이러한 집을 살아있는 집, 즉 생기가 도는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기가 도는 집에서는 사람의 기운도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전운과 재물운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도 집에 들인 화초가 잘 자라거든 그 집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길고양이나 새가 자주 찾아오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찮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을 찾아온다고 하지요. 길고양이가 마당이나 베란다에 와서 편안하게 쉬어가거나 새들이 창가에 자주 앉았다 가는 집은 그만큼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집에는 자연스럽게 돈복도 함께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키우시는 반려동물의 모습에서도 집의 기운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사 후에 유난히 편안해 보이고 잠을 푹 자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집은 가족 모두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이 자꾸만 불안해하거나 한자리에 머물지 못한다면 그 집의 기운이 조금 흐트러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연의 생명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집은 결국 사람에게도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식물이 잘 자라고 작은 생명들이 자주 찾아온다면 그것은 곧 금전 흐름이 원활해지고 재물운이 쌓이고 있다는 자연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좋은 집의 징조는 바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하게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분명히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사실 이 부분이 좋은 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정직한 기준이라고 하지요. 풍수학적으로 좋은 집에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금세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지요. 반대로 기운이 잘 맞지 않는 집에서는 아무리 푹 자려고 해도 자꾸 뒤척이게 되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풍수 전문가분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런 집에 계속 머물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금전운까지 흐려질 수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왜 잠자리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옛 어른들께서는 건강이 곧 재물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풍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과 재물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몸이 약하고 기운이 없으면 들어오는 금전운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집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옛 부자들께서는 집의 기운을 잘 받으시면서도 동시에 본인의 몸 기운을 함께 챙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명당에 사신다 해도 몸이 무너지면 그 운을 담을 그릇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즘에도 부를 이루신 분들을 보면 매일 챙기시는 건강기능식품 하나쯤은 꼭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홍삼이나 오메가3, 유산균처럼 우리 몸의 기본 기운을 지켜주는 제품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의 기운과 몸의 기운이 함께 좋아져야 비로소 돈복이 온전히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 아래에도 제가 직접 부모님께 드리고 섭취하는 제품들이 있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리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집의 기운을 훨씬 더 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침대의 방향을 살짝 바꿔보시거나 두꺼운 커튼으로 빛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지요. 특히 침실에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도록 놓아두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강한 햇빛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잠을 잘 때만큼은 어둡고 고요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자리가 편안하고 몸이 회복되는 집에서 오래 머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시는 일도 잘 풀리고 자연스럽게 금전 흐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집이란 사람을 살리는 집이고 사람을 살리는 집이 곧 재물을 부르는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집의 신호는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돈이 새지 않고 차곡차곡 모이는 집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이 벌고 똑같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떤 집에 살 때는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빠져나가더니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도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하지요. 풍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집안의 물길은 곧 재물의 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께서는 물이 흐르는 곳에 돈이 흐른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길이란 단순히 강이나 개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수도와 하수,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드나드는 공기의 흐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요. 이 물길이 막힘없이 잘 흐르는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금전 흐름도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수도꼭지와 화장실인데요. 수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거나 하수구에서 자꾸 역한 냄새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재물운이 새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작은 누수 하나가 집 전체의 금전운 흐름을 막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작은 부수입이 생기거나 받을 줄 몰랐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요. 이것은 그 집의 기운이 돈복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머지않아 큰 대운이 들어올 징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신기하게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는데요. 작은 금액이라도 자꾸자꾸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지는 집은 절대 가볍게 떠나실 집이 아닌 것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지출만 계속 생기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은 풍수학적으로 재물운이 새고 있는 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는 먼저 수도와 하수를 점검하시고 창문을 자주 열어 공기 흐름을 바꿔주시는 것만으로도 금전 흐름이 조금씩 회복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모이는 집은 따로 있고 그런 집은 자연스럽게 재물운을 부르는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서 작은 부수입이 자주 들어오고 지출이 줄어드는 흐름이 느껴지신다면 그 집은 진짜 돈복을 가져다주는 명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집의 징조는 바로 좋은 사람과 귀인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집에 살 때는 이상하게 좋은 인연이 자꾸만 끊어지고 손님조차 잘 오지 않더니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 좋은 분들의 연락이 자주 오고 따뜻한 만남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사실 풍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집은 그 자체로 명당이라고 하지요. 옛 어른들께서는 사람이 곧 재물을 데려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좋은 인연이 머무는 집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함께 따라오고 그 기회가 곧 금전운과 재물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분들의 집을 보면 손님이 끊이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의 발길이 항상 따뜻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분위기입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이상하게 가족들 간의 다툼이 줄어들고 거실에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기운이 좋지 않은 집에서는 가족들끼리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어색하고 자꾸만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웃음이 자주 피어나는 집은 그 자체로 돈을 부르는 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집에 좋은 사람이 자주 찾아오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난다면 그 집은 절대 가볍게 떠나실 집이 아닙니다. 그런 집에서 오래오래 머무실수록 금전 흐름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재물은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집의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절대 오래 머무시면 안 되는 집의 특징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안 어딘가에서 자꾸만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환기를 시켜도 그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는 집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냄새는 공간의 기운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 베란다에서 안 좋은 냄새가 자주 올라온다면 그 집은 음기, 암액과 강한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재물이 잘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빠져나간다고 하지요. 이럴 때 당장 이사가 어려우시다면 공간에 좋은 향을 채워주는 디퓨저나 인센스, 그리고 작은 탈취제 하나만 두셔도 음기를 누르고 맑은 기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하지요. 두 번째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곳곳에 곰팡이가 생기는 집입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그늘진 집에는 복도 그늘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은 그만큼 습한 기운이 머물게 되고 그 습한 기운이 곰팡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금전 흐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제습기나 LED, 무드 등 또는 소형 서큘레이터 하나만 두셔도 집안의 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햇빛이 부족한 자리에 따뜻한 기운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이런 신호들이 보이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환기와 청소 그리고 조명을 밝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집의 기운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관련 제품들을 걸어놨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 팔지 말아야 할 좋은 집의 5가지 징조와 재물운에 좋지 않은 신호,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한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집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집은 절대 가볍게 떠나실 집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봄 기운이 완연한 5월, 6월은 이사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시기인데요. 이맘때 결정하시는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재물운과 평생의 대운 흐름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징조들을 차분히 살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의 운명까지도 함께 바뀌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아래에는 오늘 말씀드린 좋은 집의 기운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함께 안내해 두었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하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집의 기운을 바꾸고 그 바뀐 기운이 곧 돈복으로 이어진다고 하지요. 그리고 본인의 사주에서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가족 전체의 돈복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주풀이 안내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혼자 받는 복보다 함께 나누는 복이 몇 배로 커진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채널 멤버십에 함께 해주시면 타인을 돕고 그 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상 댓글창에 우리 집에 좋은 기운 지키고 1년 내내 돈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이 한 줄 꼭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돈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얼굴에 이거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운을 막아 금전운이 사라집니다. 돈이 새는 얼굴, 큰돈이 모이는 얼굴, 관상 금전운, 돈복, 재물운, 대운, 인생조언.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돈이 잘 안 모이고 금전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 그 원인이 얼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는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특정 부위가 재물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크게 성공한 부자들 중에는 얼굴 관리에 남다르게 신경 쓰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상에서 재물을 막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또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를 얼굴의 변화로 먼저 알아챘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굴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니 그 이후로 돈복이 확 트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얼굴과 재물운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 얼굴에서 금전운을 새어나가게 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모르고 그냥 넘기시다가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돈복을 막고 있는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 재물운을 열 수 있는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알찬 내용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으셔서 금전운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재물운을 맡고 있는 얼굴의 신호란 무엇일까요?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특정 부위에 변화가 생기거나 유독 그 부위가 불편하고 트러블이 잦아지는 것을 운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얼굴 특정 부위가 칙칙해지거나 갑자기 뾰루지가 나거나 전에 없던 주름이 깊어지거나 혹은 그 부위가 묵직하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혹은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이마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거나 코 주변이 이유 없이 화끈거리거나 턱 주변이 뻐근하고 불편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물론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먼저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얼굴 특정 부위가 계속 불편하거나 변화가 생긴다면 관상학에서는 이것을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대운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런 얼굴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지요. 풍수에서도 기운이 바뀔 때 공간의 변화가 생기듯이 우리 얼굴에서도 기운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얼굴의 5가지 신호를 잘 기억해 두시면서 혹시 지금 내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이것이 얼굴에 나타나면 대운의 징조로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마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옛날부터 이마를 벼슬자리라고 불렀을 만큼 사회적인 기회와 직업운이 들어오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물운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 관계와 직업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를 잡아서 돈복이 터지는 것인데 이마가 막혀 있으면 그 기회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마에 잡티나 트러블이 유독 많거나 이마 피부가 칙칙하고 광택이 없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것을 풍수적으로 비유하면 집의 현관문이 어둡고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인데 이곳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요. 얼굴에서 이마가 바로 그 현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크게 성공하거나 돈복이 터진 분들의 이마를 보면 넓고 깨끗하며 밝은 광택이 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금전운이 자꾸 막힌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이마가 답답하게 가려져 있거나 어두운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혹시 지금 내 이마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실까요? 두 번째 얼굴에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코입니다. 관상학에서 코는 재물의 금고와 같은 곳이라고 하였는데요. 옛 어르신들이 코를 보면 그 사람의 재물을 알 수 있다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코는 내 돈이 얼마나 잘 모이고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부위로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보관하는 금고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고에 해당하는 코 주변이 유독 거칠어지거나 코끝에 뾰루지가 자꾸 나거나 콧방울이 건조하고 갈라지거나 코 주변이 붉게 달아오르는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재물운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고에 금이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특히 콧구멍이 정면에서 훤히 보이는 것은
금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과 같아서 돈이 들어와도 저축이 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흐름이 많다고 합니다. 사주적으로도 재성, 자의심이라고 하여 돈의 기운을 나타내는 기운이 있는데요. 이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에 주변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유독 주변이 신경 쓰이거나 전과 다르게 거칠어진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내 금전운의 흐름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과 입 주변입니다. 예로부터 입이 복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상학에서 입이 먹고 사는 복과 의식주, 그리고 노후, 즉 말년의 재물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입은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지, 말년까지 금전운이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그런데 입꼬리가 아래로 너무 처져 있거나 입 주변 피부가 유독 칙칙하고 어두운 분들이 계십니다. 관상학에서는 이것을 재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상으로 보았는데요. 풍수에서 물이 아래로 빠지는 지형에는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는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고이지 않고 밑으로 쭉 새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과 재물의 관계입니다. 평소에 불평이나 불만,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입 주변의 기운이 탁해지면서 좋은 금전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과 따뜻한 덕담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입 주변이 밝아지고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돈복이 따라온다고 하지요. 지금 이 순간 이 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의식적으로 올리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막아주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관상을 바꾸고 그 관상이 재물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니, 혹시 요즘 입꼬리가 자꾸 처지고 입 주변이 어둡다고 느끼신다면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얼굴에서 중요한 이 부위, 바로 눈입니다. 관상학에서 눈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눈은 그 사람의 정신과 기운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관상에서는 눈이 마음의 창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알아보는 직감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맑고 초롱초롱하며 눈에 생기가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눈빛이 흐리멍덩하거나 눈에 핏줄이 많이 서 있거나 눈밑이 꺼지고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은 좋은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지지요. 사주에서도 관의 기운이라고 하여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나타내는 기운이 있는데요. 이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에 눈에 힘이 빠지고 생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눈은 귀인을 알아보는 곳이기도 한데요. 앞서 대운이 들어올 때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귀인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요. 그런데 눈에 생기가 없으면 귀인이 내 곁에 와도 그 사람이 귀인인 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눈빛에 힘이 없고 눈빛이 유독 어둡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내 재물운의 흐름에 변화가 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눈을 감아 보세요. 충분한 수면이 눈의 생기를 되돌려주고 그 생기가 돈복을 알아보는 힘이 됩니다. 좋은 금전운과 좋은 귀인을 알아보려면
먼저 내 눈부터 살아나야 하니까요. 다음은 턱과 얼굴 하관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마가 초년운을 보는 곳이라면 턱은 말년운을 보는 곳인데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말년복이 바로 이 턱에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턱은 재물의 그릇과 같아서 턱이 안정감 있고 적당히 살이 붙어 있으면 돈을 담아둘 그릇이 넉넉한 것이고, 반대로 턱이 너무 뾰족하거나 빈약하면 재물을 담아둘 그릇이 작아서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턱 주변 살이 유독 빠지거나 얼굴 하관이 왜소해진 느낌이 드신다면 이것은 말년의 재물운이 줄어들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대운이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분들, 그러니까 말년에 크게 돈복이 터지는 사주를 가진 분들의 관상을 보면 턱이 안정적으로 발달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풍수와 사주의 기운과 관상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비유하면 턱은 집의 뒷산과 같습니다. 명당이라고 불리는 좋은 터를 보면 뒤에 든든한 산이 감싸고 있지요. 그 뒷산이 약하면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턱이 약하면 들어온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턱 주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얼굴 하관이 약해진 느낌이 드신다면 말년의 금전운을 위해서라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나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 하고 불안해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신호가 보인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상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상이다. 즉 관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정해져서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얼굴에 재물운을 막는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평생 금전운이 안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주적으로 보면 이런 얼굴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대운이 교체되는 교운기, 자운치와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교운기는 쉽게 말해서 내 운의 기운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전에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몸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얼굴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마치 풍수에서 집을 리모델링 할 때 한동안 어수선하고 먼지가 나지만 공사가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얼굴에 나타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이 새롭게 바뀌기 직전에 이전에 탁한 기운이 얼굴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큰 돈복이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큰 부자가 된 분들 중에서도 돈복이 크게 터지기 직전에 얼굴이 유독 안 좋아지고 안색이 칙칙해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재물운도 함께 확 열리더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얼굴에 앞서 말씀드린 신호들이 보인다면 지금 내 재물운이 바뀌려고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알아챈 지금이야말로 내 금전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얼굴에 변화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과 함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징조들이 얼굴 변화와 함께 겹쳐서 오고 있다면 지금 내 재물운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극심하게 피곤한 현상입니다. 딱히 큰 병이 난 것도 아닌데
온몸이 무겁고 평소에는 덜 피곤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사주적으로 보면 이전의 묵은 기운과 새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몸 안에서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풍수에서 털을 새로 닦을 때 땅의 기운이 요동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면서 금전운도 함께 열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지요. 다음으로 오래된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연락이 하나둘씩 끊어지면서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대운이 바뀌면서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옛말에 악연이 정리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고 하지요. 그 좋은 인연이 바로 내 재물운을 열어주는 귀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하게 되거나 계획에 없던 이직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이지요. 풍수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바뀌면 받는 기운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또한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생각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않던 것에 감사하게 되고 조급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여유가 생기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내 안에 기운이 맑아지면서 더 큰 돈을 받아들일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년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더니 그때부터 재물운이 확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신기하게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소홀했던 분들이 어느 날 문득 나도 나를 위한 선물을 하고 싶다거나 나라는 사람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신의 사주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유독 많은데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운의 흐름을 알고 대비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좋은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큰 돈복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자신의 운을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게 준비한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나를 아는 것이 금전운을 여는 시작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얼굴의 변화와 함께 이런 징조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내 금전운이 크게 바뀌는 대운의 시기에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이 신호를 알아채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지요.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지요.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겼던 것이고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바뀌면 운은 따라옵니다. 운이 바뀌면 금전운이 열리고 금전운이 열리면 말년까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전해지지요. 오늘 말씀드린 개운법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돈복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나눔이 복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드렸지요. 저희 채널에서 소원 성취와
금전 성취 멤버십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멤버십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고자 하는데요. 옛말에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온다고 하였지요. 개운법 중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금전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서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눔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좋은 돈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마음이 가시는 분들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나눔의 복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더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